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오레노드입니다. 이번에 주식이 30% 이상 많이 빠지면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주식이 빠진 이유의 뉴스들을 가지고 왜 그런지 분석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먼저 가장 큰 뉴스인 $200 지지선을 부러뜨려 버린 파나소닉 쇼크입니다. 이게 단순히 퍼져 있는 뉴스들만 보자면 테슬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테슬라에 납품되는 배터리 셀 생산을 줄이겠다는 거였는데요. 이런 뉴스들이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작해가지고 퍼지면서 펑 떨어져 버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잘못된 보도인데, 지금 GM부터 계속 전기차 수요 부진 등으로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까지 나오니까 개미들은 이거 진짠가 하면서 털어버린 거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뉴스라고 했죠. 이 부분을 팩트로 자세히 보자면, 먼저 파나소닉에서 발표하기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보조금을 제외하면 2분기부터 9월까지 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손실을 봤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을 풀어서 보자면, 파나소닉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파나소닉 미국 법인은 IRA 보조금을 받아서 이익이 났지만, 일본 쪽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납품되는 부분은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손실을 받고, 그에 따라 이 일본 쪽에서 생산되는 돼서 테슬라에게 납품되는 부분을 줄인다고 한 거였는데, 일본에서 생산하여 미국 쪽으로 배송되는 배터리를 보면, 포를 보시면 파나소닉 JP가 있고 파나소닉 NA가 있죠. JP가 일본 법인으로서 일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납품되는 거고, 이 부분이 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납품되는 배터리 셀을 보자면 18650 배터리 셀 타입으로 아주 오래된 모델이며, 테슬라의 구형 고가 차량인 모델 X SUV랑 모델 S 세단에 사용되는 배터리였거든요. 구형 모델 차량이고 구형 배터리 셀 타입이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나소닉은 이 부분을 줄인다고 한 거였는데, 이제 뉴스들은 큰 제목들로 어그로 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놀래서 확 떨어진 것으로 보여요. 즉,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가 비싸니까 구형 고가 모델인 XS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이 부분의 배터리 납품을 줄이겠다라고 한 거죠. 일본에서 생산되어 보조금도 못 받는 부분을 줄이고 모델 3 Y에 들어가는 2170 배터리를 늘리겠다고 한 거죠. 이에 따라 캔자스에 $40억 투자하여 공장을 짓고 있고 25년 3월에 완공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즉 3분기 자료만 봐도 모델 XS는 2만 대 정도고 모델 3 Y는 42만 대 정도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사이버트럭까지 나오면 사이버트럭은 4680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구형 배터리 타입은 줄이고 잘 나가는 2170 배터리 쪽이랑 사이버트럭이 들어간 4680 쪽에 집중하겠다는 거지. 보조금도 받고. 정리하자면, 보조금도 못 받으면서 오래되고 하락하는 구형 모델에 들어간 부분을 줄이고 잘 나가는 2170 셀과 새로운 4680 셀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뉴스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서 어그로 끄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개미들이 흔들렸고, 우리도 흔들릴 수 있었는데 안 흔들렸고, 우리는 이런 뉴스의 홍수 속에서 팩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즉, 파나소닉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오래되고 후퇴하는 부분을 줄이고 잘 되는 부분을 늘리는 거는 기업이 돈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부분인데, 이제 테슬라 쪽에는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주가라는 거는 주주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는 테슬라 주가를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만든 전기차 수요 부진 뉴스입니다. 즉, 파나소닉 뉴스가 급락이었다면 수요 부진 뉴스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만든 요소라 할 수 있죠. 이런 뉴스는 완성차 업체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GM부터 시작해서 도요타가 전기차 판매량 40% 하향 조정, 폭스바겐의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동유럽 기아 팩토리 건설 연기 등의 뉴스인데요. 이게 전기차 수요 부진이란 말이, 저는 이 뜻이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여져요. 즉, GM이나 도요타, 폭스바겐 쪽, 자기들 쪽의 전기차의 수요 부진인데, 이게 전체 시장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테슬라는 그럼 전기차만 하는데 더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씩 파는 거죠.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배터리 원료인 리튬 생산업체 앨범알까지 보면서 뭐 리튬 생산업체의 부진으로 테슬라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보면 앨범알 등이 테슬라에 100%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GM, 포드, 도요타, 폭스바겐 모든 완성차 업체들에게 전반적으로 공급하는데, 이쪽 부분에서 부진하니 떨어질 수밖에 없던 거죠. 이 리튬 생산 업체도.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수요 부진의 원인은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파업의 영향으로 전기차 가격 인상 부분도 있거든요. 파업에서 포드, GM, 스텔란티스가 모두 UAW와 임금 인상 25% 인상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회사 마진을 안 깎아 먹으려면 이 훼손되는 5에서 7%의 손실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야 된단 말이거든요. 이 말은 차량 가격에 이걸 전가한다는 거고, 그에 따라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9,000 인상하고, 준저가형 모델은 $2,000 인상하고, 이러니까 전기차가 계속 비싸지는데 수요가 있겠냐고요. 테슬라는 계속 할인하는데 전기차 수요 부진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 완성차 업체들 쪽에서는. 그리고 전기차 하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연계되는데, 로보택시라는 사업으로 돌파구를 바라보는 GM 크루즈는 지금 조 단위의 현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뺑소니 했고 면허 정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GM이 현금 자금력이 짱짱하다고 해도 수조 원씩 손실 나면 다 먹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 없애고 공장 미루고 하는 거지, 전기차 관련해서. 즉 이렇게 전기차 업체, 그냥 자기네들 전기차를 살려는 수요가 없으니까 시장의 전기차 수요 부진이라는 말로 꺼내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자기네들 전기차 수요 부진을 하면 주가 폭락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수요 부진이 맞는 거죠. 테슬라 쪽이 아니고. 그럼 테슬라는 진짜 영향 안 받아? 하는데, 제일 가까운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생산이 43만 대이고 인도가 43만 5천 대예요. 즉 생산하는 족족 팔렸다는 거지. 이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줄어든 이유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이 아니고, 모델3 하이랜드 업데이트하고 사이버트럭 만든다고 공장 라인 줄이고 멈추고 변경하느라 생산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어서 줄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고금리에 영향받는 고가 차량인 SX를 제외하면 여전히 테슬라는 미국, 유럽 등에서 수요가 아주 높고 견고하고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의 끝인 완전 자율주행 FSD 부분만 보자면, 다들 믿을 수 있냐, 문제 많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관련해서 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테슬라 결함 없다고. 그러면 이 판결 하나만으로 앞으로 오토파일럿 관련 사건이나 FSD 관련 사건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은 이전 판례의 사례를 많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차오조 테슬라 차량 사망사고 관련해가지고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중국 법원에서 차량 결함 아니고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결 났고, 이 같은 사실을 잘못 보던 언론사가 30일간 사과문 그리고 3만 위안 배상 명령했죠. 즉 이렇게 현실을 보자면 GM 크루즈, 폭스바겐, 현기차 등에서는 이런 완전 자율주행을 아예 시도도 못하거나 수조 원을 갈아 넣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비슷한 주행 보조장치 쪽에서는 하자들도 많고 말이 많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차량 관련해서도 결함 없다고 발표되고 있고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며 다른 업체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오늘 앞에 내용이 길었는데 투자 전략 들어가 보면 결국 여러분이 궁금한 건 주가잖아요. 차티스트나 까들이 이렇게 갭 발생했는데 메꿀 수 있냐? 올라갈 수 있냐? 언제 올라가냐인데,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오늘 새벽 FOMC 동결이 나왔고 2%에 도달한다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긴축 정책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폭등이나 연준금리 등 매크로 상황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고가 차량의 사이버트럭 S, X 모델의 경우 수요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아무리 사이버트럭이 11월 30일에 출시되고 인기 폭발한다 해도 램프업,
즉 양산 속도가 200만 대를 채우긴 쉽지 않거든요. 테슬라 쪽에서도 연간 20만 대를 목표하는데 200만 대는 10배나 되는 수치거든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어서 순간적으로 올라가긴 힘들다는 거죠. 즉 저는 테슬라에 대해 짧게 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적어도 25년, 26년까지 봐야 되고, 테슬라가 모델 3 Y 판매는 이미 잘 되고 있어서 사이버 트럭까지 양산이 잘 되고 고금리 상황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FSD 12 버전이 베타에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출시되는 순간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의 주가는 두 번째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번 연도 1월 $100 때 그게 첫 번째 기회였다면 지금이 두 번째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야 하는 거지, 공포에 던지고 손실 보고 빈판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테슬라의 상황도 지켜보고 경제사의 상황도 지켜보고 마구자구로 난무하는 뉴스 속에서 팩트만을 보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준 부정적인 뉴스들을 오늘 살펴봤고, 경쟁자들을 살펴봤을 때 2, 3년 뒤에 승자 독식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기에 탄소 중립이 2050년이 아니고 2034년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국가에서 내연차 판매 금지되고 하이브리드 차까지 결국 전기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쯤에 누가 독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며, 오늘도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오래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